다음 분 예윤혜 정의당 경기도당 환경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보니까 TV에서 보던 분도 계시고 교수님도 계시고 또 전현직 또 기라성 같은 이제 정치적 선배님들이 계신데 저를 잘못 부르신 게 아닌가 싶어서 전 처음에 그런 생각을 해서 자리를 잘못 찾아왔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부르신 이유가 또 공교롭게도 청년을 대변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발제문을 짧게 말씀드리고 덧붙여서 청년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대다수의 유권자분들은 선거 때가 되면은 좀 요구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사실상 거의 성인군자급을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1번의 제목이 관상이라는 영화의 한 명대사를 따왔습니다. 어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렇게 물어보죠. 그 말인즉슨 이 말을 꺼낸 이유는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 민주주의 사회에 산다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제가 느끼는 유권자들 그리고 주변 친구들이나 얘기를 해보면 사실 좀 성군을 뽑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 유능한 직업 정치인을 뽑는 게 아니고 누가 우러러볼 사람이냐, 성군이냐라는 걸 뽑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물론 그 시민 개개인들이 그만큼의 도덕성을 겸비하고 있느냐는 또 차치하더라도 이게 이 도덕성이라는 게 정량적 평가가 가능하냐라는 본질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모든 도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규정을 하려면 주작적 정의가 다 필요한 것이고요. 그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지난한 일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제가 뽑은 제목은 백미러가 앞 유리창보다 항상 더 선명하다. 워렌 버핏이죠. 주식의 귀재라고 불리는. 사실은 이 말보다는 아무도 백미러를 보고 운전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투자를 하거나 경제적인 지표를 볼 때 보통 과거에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과거의 데이터는 확률적으로 과거를 얘기해 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미래를 보증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과거에 도덕적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미래에도 도덕적일 것이냐는 별개의 이야기고 거꾸로 비도덕한 사람이 유능하지 않다라고 볼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되게 어려운 부분인 거죠. 도덕성을 어떻게 규정할 거냐부터 난관인데 그럼 도덕성을 검증했다고 치더라도 이게 미래 지속 가능하냐는 또 다른 별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이 도덕성의 실효성이 있느냐 따지는 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게 활용도에 대해서 이제 연구 측에서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제시하고 유권자 저는 이제 정치 소비자라는 표현을 좀 종종 하는데요. 유권자들, 정치 소비자, 그리고 정치 공급자인 정치인들이 봤을 때 서로 상호계약 같은 거죠. 이 정도의 바운더리는 우리가 지키자라는 의미로서의 작용은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이걸 물론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겠지만 이런 바운더리를 점점 넓혀가면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까요. 점점 넓혀가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이나 친구들까지 이렇게 점점 넓혀간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덕적인 또 사회를 이룩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도덕은 사실은 기본이 돼야 되고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게 너무 씁쓸한 게 도덕을 따진다는 게 너무 씁쓸한 거예요. 너무 기본이고 제가 초중고등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세상은 이게 아닌데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길래 이 기본적인 것도 안 되냐. 이거를 이렇게 토론을 심각하게 하고 연구할 정도냐. 왜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를 연구해야 되는 이 정치판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왜 그러면은 발현이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기본이 안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라고 봤을 땐 사실 책임 정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황에 따라서 또 사회 구조에 따라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부도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스스로 시인을 하고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고 응당 처분을 받으면 되는 일인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증거 아까도 말씀 나온 것처럼 증거가 있느냐 도덕적인 측면에서 범법이야 너무 쉽게 가려질 테지만 도덕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런 걸 따지기 되게 어렵다. 결국엔 이거를 회복하는 거는 책임의 문제다. 도덕이 중요한 만큼 그거에 대한 책임지는 자세, 그것들을 솔선수범하는 자세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추가적으로 토론문은 이렇게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청년으로서 짧게 좀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부도덕성 체크를 하면은 금전적인 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굉장히 우픈 이야기입니다. 웃기면서도 슬픈 이야기인데요. 청년들은 부정부패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지인이 있거나 지금 권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청년으로서 정치에 이제 입문해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합니다. 부패는 이미 다 저질러져 있고 선배들이 다 했는데 이제 후배들은 뭐 이제 정치에 뭔가 입문해서 하려고 하면은 그 같은 프레임에 그냥 같이 그냥 묻혀버리는 거죠. 특히나 이게 청년 세대에서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당이 달라도 교류가 됩니다. 근데 이런 또 이야기들도 있어요. 민주당 친구들을 만나면은 세상이 어떻게 많이 변했냐면요. 나는 광주에 사는 민주당 혹은 정의당 청년인데 근데 이제 5.18보다 다른 아젠다를 좀 얘기하고 싶다라고 하면 당에서 굉장히 몰매를 맞는 거예요. 거꾸로 이제 보수 진영에 있는 친구가 이제 좀 증세 좀 해야 되지 않냐, 이거 좀 힘들다, 증세도 좀 해야 되고 좀 복지도 해야 되자, 그러면 이거 반시장 자본주의냐, 이런 식으로 매몰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온정주의가 말씀 나왔는데요. 이런 것처럼 청년 사이에서는 사실 굉장히 억울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양당 이 정쟁이 극대화되니까 당 내에서도 청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구조. 그리고 청년들이 더 나아가려고 해도 굉장히 많은 허들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의 노력이나 혹은 어떤 배경 문제가 아니고 이미 주어진 여건 자체가 굉장히 불합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돌아가면 책임 정치입니다. 결국 지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뭐 동봉투부터 해서 뭐 50억 클럽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입에 오르기도 싫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에 대한 온전한 책임은 좀 선배 세대들께서 져주시고 마지막에도 이제 그런 지금 전쟁으로 치닫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좀 책임감 의식을 가지고 후배들에게 좀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